산화적 인산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화적 인산화는 미토콘드리아 내막에 있는 막 단백질에 의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 막 단백질들은 여러 가지 산화하는 반응을 촉매하는 효소의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효소 Q와 사이토크롬 C는 큰 막 단백질 사이에서 전자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산화하는 반응에 관여하는 미토콘드리아 내막에 있는 단백질들을 모아서 전자전달계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전자전달계와 ATP 합성 요소는 이런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단계별로 반응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NADH는 NADH 탈수소 효소 복합체에 의해서 산화가 됩니다. 이 과정에서 전자 두 개가 방출되고요. NADH는 NAD 플러스로 바뀌게 됩니다. NADH에서 방출된 두 개의 전자는 전자전달계를 따라서 1번, 2번, 3번 단백질을 따라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3번 단백질로 도달한 두 개의 전자는 산소와 결합을 하게 됩니다. 산소는 이 두 개의 전자를 뺏고 두 개의 수소 이온과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막사이 공간으로 수소 이온이 이동했기 때문에 미토콘드리아 기질에 비해서 막사이 공간은 수소 이온 농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이 높아진 수소 이온의 농도로 인해서 수소 이온은 미토콘드리아 기질로 확산될 수가 있습니다. 이 통로 역할을 하는 것이 ATP 합성 효소가 됩니다. 이 ATP 합성 효소에서는 수소 이온이 통과하면서 ADP와 무기인산이 결합하여 ATP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FADH2 또한 전자전달계에서 산화가 일어나는데 NADH와 다른 단백질에서 산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FADH2가 산화되면 두 개의 전자가 발생하고 FADH2는 FAD가 됩니다. 두 개의 전자는 2번 단백질과 3번 단백질을 지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수소 이온의 능동 수송이 두 번 일어나게 됩니다. 3번 단백질로 도달한 두 개의 전자는 산소와 결합을 하게 되고 이 산소는 또다시 두 개의 수소 이온과 결합을 하기 때문에 물 분자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FADH2의 산화 과정 또한 수소 이온의 이동을 일으켰기 때문에 막사이 공간의 수소 이온 농도 증가에 관여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소 이온이 아까와 마찬가지로 ATP 합성 요소를 지나게 되면 이 과정에서 ATP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NADH와 FADH2는 각각 산화가 되면 수소 이온이 미토콘드리아 기질에서 막사이 공간으로 이동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NADH 한 분자가 산화되면 수소 이온이 3번 이동하게 되지만 FADH2는 한 분자 산화될 때 수소 이온이 2번만 이동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NADH는 FADH에 비해서 막사이 공간의 수소 이온 농도 증가에 더 많이 기여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막사이 공간의 수소 이온 농도 증가는 ATP를 합성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NADH는 FADH2에 비해 ATP 합성에 기여하는 것이 더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NADH는 2.5의 ATP를 합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고 FADH2 한 분자는 1.5 ATP를 합성하는 데 기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시험 문제 등에서는 NADH는 3개의 ATP, FADH2는 2개의 ATP 발생에 관여한다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NADH 한 분자와 FADH2 한 분자가 각각 몇 개의 ATP를 만드느냐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생각을 하기보다는 조건에 따라서 다르게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전자전달계를 따라 전자가 이동하는 과정에서 전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점점 감소하게 됩니다. 전자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가 주변으로 전달되면서 수소이온의 이동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NADH 한 분자는 FADH2 한 분자에 비해 더 많은 자유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NADH 한 분자가 FADH2 한 분자에 비해 더 많은 ATP 합성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을 자유에너지로도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자전달계를 따라 전자가 끊임없이 이동을 할 수 있으려면 NADH와 FADH2와 같이 전자를 공급할 수 있는 물질이 필요하며 이 전자를 마지막으로 끌어당기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우리 세포의 미토콘드리아에서는 산소가 이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산소 원자가 전자를 끌어당겨서 그리고 수소이온과 결합하면서 물 분자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산화적 인산화는 연쇄 반응이기 때문에 어느 단계가 중단이 된다면 그 이전 단계나 그 이후 단계 또한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만약에 2번 단백질이 3번 단백질로 전자를 전달하지 못하게 된다면 2번 단백질은 전자를 가진 상태가 됩니다. 이 경우 조효소 Q 또한 2번 단백질에게 전자를 넘겨주지 못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조효소 Q는 더 이상 1번 단백질로부터 전자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2번 단백질에서 3번 단백질로 전자가 전달되지 못한다면 그 이전 단계 또한 모두 중단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포도당 한 분자로부터 발생하는 ATP의 양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정에서 2개의 ATP와 2개의 NADH가 발생했고요. 해당 과정의 산물로 피루부산 2분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TC 회로 또한 2번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 NADH 한 분자당 3개의 ATP가 발생하고 FADH2 한 분자가 산화될 때 2개의 ATP가 발생한다고 하면 NADH와 FADH2로부터 발생하는 ATP를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포도당 한 분자로부터 발생하는 ATP는 38개가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포도당 한 분자로부터 최종적으로 ATP가 몇 개나 발생할 수 있느냐라고 계산을 할 때는 NADH와 FADH2 한 분자로부터 몇 개의 ATP가 발생하는지 확인을 하셔야겠습니다.